안녕하세요.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할 청취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뛰어들 주제는 바로 명상이에요. 요즘 마음 챙김이다, 명상 앱이다 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기술, 그걸 넘어서요. 5천 년의 철학적 지혜와 최신 뇌과학이 만나는 그 경이로운 지점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휴경 박사의 명상 단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걸 박문호 박사의 신경학적 분석, 또 2025년 최신 연구 결과와 연결한 내용들이에요. 명상 중에 우리 뇌에서 실제로 어떤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네, 오늘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명상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체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마음이 고요해진다거나 시간이 멈춘 것 같다는 느낌. 이런 게 뇌의 어떤 구체적인 활동과 연결되는지 그 지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날뛰는 원숭이 마음이 잠잠해지는 순간부터 나와 세상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까지 그 신경학적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대체 인간은 왜 그토록 명상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편히 쉬면 될 텐데요. 초월 심리학자 켄 윌버는 인간에게는 어떤 근원으로, 고차원으로 돌아가고픈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회상, 그러니까 다시 합쳐지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데 찬송가 가사, 저 높은 곳을 향하여처럼 말이죠. 그 지점을 아주 잘 설명하는 비유가 5천 년 전 인류 최초의 경전인 우파니샤드에 나와요. 태초에 모든 것은 시간도 공간도 없는 거대한 대항처럼 하나로 합쳐진 상태였다고 해요. 완벽한 합일의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위에 아주 작은 물결, 즉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사실은 그 거대한 대항의 일부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게 됐다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 즉 퇴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아,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장자의 유명한 나비의 꿈 이야기가 딱 떠올라요. 내가 나비 꿈을 꾼 건지 나비가 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믿는 이 분리된 삶 자체가 사실은 거대한 꿈이자 환상, 그러니까 마야에 빠진 상태일 수 있다는 거군요. 힌두교의 상징인 옴 소리가 바로 그 꿈에서 깨어나는 걸 상징한다고 들었어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퇴화의 정반대 현상이 바로 진화입니다. 작은 물결이 자신의 근원인 언원이, 즉 대양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이게 바로 명상의 본질적인 동력의 셈이죠. 어떤 물고기가 스승에게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승이 물에서 와서 바다로 돌아간다고 답했던 것처럼요. 명상은 잃어버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일종의 우주적인 귀향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적 귀향이라니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럼 그 여정을 떠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던데요. 집중 명상과 각성 명상, 닫힌 명상과 열린 명상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먼저 사마타라고 불리는 집중 명상은 말 그대로 하나의 대상에 모든 의식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가장 흔한 예가 촛불 명상이죠. 흔들리는 촛불을 가만히 응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와 촛불의 경계가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걸 삼례경에 들었다고 표현하죠. 주체와 객체가 합일되는 겁니다. 아, 하나의 대상에 의식을 좁히고 또 좁혀서 결국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각성 명상, 비파사나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겠네요. 의식을 오히려 활짝 열어두는 그런 방식일까요? 맞아요. 비파사나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밤하늘의 모든 별에 초점을 맞추듯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몸의 감각,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을 판단 없이 그저 고요하게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침착하게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주 전체가 나에게 스며들어와 하나가 되는 사토리, 즉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내가 우주가 되고 우주가 내가 되는 체험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정상에 오르는 다른 등산로 같은 개념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둘은 다른 길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가까워요. 많은 명상 전통에서는 사마타를 통해 먼저 마음의 힘을 기르라고 가르치거든요. 마치 파도가 심하게 치는 호수 표면을 잔잔하게 만드는 과정과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력이 길러지면 그제야 비파사나를 통해 호수 밑바닥에 있는 진실을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즉, 집중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그 힘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로 호수를 잔잔하게 만든 다음에야 비파사나로 호수 밑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다. 순서가 있었네요. 철학적인 배경과 두 가지 큰 흐름을 이해하고 나니 이제 정말 뇌 속으로 들어가 볼 시간인 것 같아요. 명상을 처음 시작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아니 뇌 속에서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시작되나요? 첫 번째 단계는 심리의 단계라고 불려요. 바로 그 유명한 원숭이 마음을 길들이는 과정이죠. 원숭이 마음? 그거 정말 공감돼요. 솔직히 저는 명상을 시도해 볼 때마다 5초도 안 돼서 오늘 저녁 뭐 먹지? 아니면 내일 회의 자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바로 그 원숭이 마음인 거군요. 하하, 거의 모든 사람이 그걸 경험하죠. 바로 그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 하는 일이에요. DMN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을 때 저절로 활성화돼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말 그대로 뇌의 수다쟁이거든요. 그런데 명상을 시작하고 호흡 같은 것에 집중하면 바로 이 수다쟁이 DMN의 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뇌가 드디어 입을 다물기 시작하는 거죠. 뇌 수다쟁이가 입을 다문다니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럼 그저 조용해지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후두엽, 즉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뒷부분에서 알파파라는 뇌파가 아주 강력하게 발생해요. 알파파요? 네, 이 알파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필요한 감각 정보를 차단하는 게이트 역할을 해요. 마치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잠시 귀를 막는 것처럼 뇌가 외부 세계의 문을 닫고 내부로 주의를 돌릴 준비를 하는 신호인 셈이죠. 외부의 문을 닫고 내부의 수다쟁이를 잠재우는 단계, 이게 첫걸음이군요. 이 단계를 지나면 정묘의 단계에 들어선다고 해요. 길을 걷다가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을 문득 발견하고 저게 바로 나구나 하고 깨닫는 것과 같은 체험이라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상적인 나를 넘어선 더 근원적인 자기, 즉 고차원의 자아를 언뜻 인식하게 되는 순간을 비유한 거예요. 이때 많은 명상가들이 내면에서 신비한 빛이나 기하학적인 형상 혹은 어떤 이미지를 봤다고 보고하는데요. 뇌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뇌 중심부에서 감각 정보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시상망상액이 외부 자극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해버려요. 잠깐만요. 그럼 뇌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라면 그게 어떻게 고차원의 자아를 인식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만응상이나 환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실제로 단순한 환각과 이 체험을 구분해야 해요. 차이점은 통합성이 있어요. 외부 정보 공급이 끊긴 시각 피질이 내부 신호를 증폭시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 감각 박탈 상태에서의 환각과 원리가 비슷해요. 하지만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뇌의 서로 다른 영역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로 묶어주는 감마파가 동시에 활성화돼요. 감마파요? 네. 2025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깊은 명상 중에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나 감정을 다루는 편도체 같은 뇌 심부에서 감마 파동이 급증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이건 명상가가 체험하는 생생한 빛이나 이미지가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흩어져 있던 자신의 기억, 감정, 무의식이 고도로 통합된 정보 처리의 결과물이라는 걸 의미해요. 와, 즉, 뇌가 외부 세계를 차단하고 진정한 내부 우주를 창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 아니라 고도로 통합된 내면의 전고라니 정말 놀랍네요. 세 번째 단계는 더욱 신비로워요. 인과의 단계. 이 경지는 가을 대보름날 밤에 비유된다고 해요. 칠흑같이 어둡고 고요하지만 모든 공간을 채우는 은은한 빛으로 가득 찬 세계라고요. 선에서는 흐르는 물소리가 갑자기 멈춘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초월된다는 뜻이겠죠? 네, 바로 이 단계에서 나와 세상을 구분짓던 물리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뇌의 두정엽이라는 영역이 몸의 위치와 공간적 경계를 파악하는 GPS 역할을 하거든요. 뇌 속의 GPS요? 네,
그런데 명상이 깊어져서 외부 감각 정보 공급이 계속 차단되면 이 두 정엽은 더 이상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까지가 내 몸이고 어디부터가 바깥인지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게 돼요. 뇌 속의 GPS가 신호를 잃어버리는 거군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뇌는 더 이상 나와 세계를 구분하는 선을 그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내 몸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 같거나 아예 몸이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멈춘다는 느낌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뇌의 가경역은 저마다 고유한 시간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재적 신경 시간척도라고 불러요.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이 시간척도가 극적으로 확장된다는 게 2025년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와, 정말요? 네, 그래서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거나 시간이 완전히 정지한 듯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감각을 처리하던 짧은 시간 단위에서 상위 인지를 처리하는 긴 시간 단위로 뇌의 작동 모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의 단계네요. 이 단계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이는 화창한 가을 대낮에 비유된다고 해요. 너무나 밝아서 안과 밖에 구분이 없는 상태. 반야심경의 유명한 구절, 색즉시공, 공직시색처럼 비어있음과 형태가 둘이 아님을 깨닫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비이원적 상태라고요.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경지인데요. 2단계에서 뇌는 정말 경이로운 일을 해내요. 평소 우리의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예측하고 해석하죠. 이걸 예측 부호화 이론이라고 해요. 예측 부호화. 네. 그런데 이 하빌의 단계에서는 이 하향식 예측 기능이 거의 멈춰버려요. 예측 기능이 멈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뇌가 과거의 기억이라는 필터나 색안경으로 현재를 덧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과 귀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있는 그대로의 날것, 그러니까 로 데이터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단 없는 알아차림의 신경학적 실체가 바로 이것인 셈이죠. 아, 세상이 처음 보는 것처럼 생생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럼 나와 우주가 하나라는 그 신비로운 체험도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건가요? 그건 정말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놀랍게도 설명이 가능해요. 이게 2025년 연구 결과 중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 뇌는 내면의 생각, 즉 나에 대해 집중할 때 활성화되는 DMN과 외부 세계의 과제에 집중할 때 활성화되는 중앙실행 네트워크, CN이 서로 반대로 작동해요. 시소처럼요? 네, 시소처럼 하나가 켜지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꺼지죠.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바깥 세상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바깥 일에 집중하면 내 생각을 잊는 것처럼요. 네, 그건 이해가 가요. 가 동시에 활성화되어서 함께 작동하는 현상이 관찰됐어요. 동시에요? 네. 내면과 외면의 구분이 뇌 안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와 우주가 하나라는 체험이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니라 뇌의 정보 처리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결과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죠. 와, DMN과 CN이 동시에 쳐진다는 건 제 머릿속 생각과 눈앞의 세상이 뇌 안에서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 상태라는 말씀이시군요. 그게 바로 물화일체의 신경학적 증거라니. 이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상은 막연한 마음 수련이 아니라 뇌의 수다쟁이를 잠재우고 감각의 문을 조절하며 시공간의 인식까지 바꾸는 아주 정교하고 과학적인 신경공학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정부로 과부하되는 이 시대에 명상은 뇌의 주도권을 되찾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자 진화의 도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탐구에서 특히 기억해야 할 점은 박문호 박사가 강조했듯이 양질의 지식과 철학적 사유가 명상의 깊이를 더한다는 거예요. 아, 뇌는 아는 만큼 본다. 네, 뇌는 아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느끼거든요. 이런 뇌과학적 지도가 있으면 명상이라는 여정을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죠.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생각을 한번 남겨드리고 싶어요. 만약 명상을 통해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에 기반해 미래를 예측하는 뇌의 습관에서 벗어나 순수한 현재의 지각으로 세상을 보는 그 하빌의 상태에 아주 잠깐이라도 도달할 수 있다면 그 예측 없는 고요함 속에서 내리는 단 하나의 결정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